자, 일본석입니다. 오랜만에 읽습니다. 지난번에 권구 신공황후 읽었었는데 기장조키존 신공황후였나? 그 이번에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응신천황입니다. 예전천황, 응신천황. 예전이라는 거는 일본식 시오고요. 묘인가요? 시오지 싶다. 응신천황은 이제 한자식 시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천황, 응신천황. 응신천황이라 그러는 게 뭐 한자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겠죠. 자, 그래서 권십 응신천왕입니다. 자, 예전천왕 호무타노 스메라 미코토 응신천왕 오진텐노 오진텐노. 판다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읽기로 했어. 월요일날 11시에 읽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11시에. 자, 일단은 지도를 어디로 해놓냐면은 어차피 다 이제 경도 근처니까 요 근처로 한번 해놓읍시다. 자, 요 지도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도에 찍는 건 제가 하지만은 지도 만드는 기본 작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입니다. 그 제 친구 명서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다른 시청자 두 분이 있습니다. 다스팔트님 그 다음에 한 분은 지가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 지도 링크는 있으니까 지도 누구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 문무대왕릉 쪽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 제작자 명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 보시면은 이제 예, 사람들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본서기 읽으실 때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본 자료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일본서기입니다. 자, 예전 천황은 그러니까 응신 천황이죠. 족중원 천황 다라시나 가츠히 고노 스메라 미코토의 넷째 아들이다. 족중원 천황은 중해 천황입니다. 중해 천황. 중해 천황이 신공황후의 남편이었나? 어머니는 맞네요. 어머니는 기장 조키존 오키나가타라시 히메노 미코토라고 한다. 천황은 황후가 신라를 정토하던 해 세차 경진 겨울 12월에 축자의 문전에서 태어났다. 축자라는 건 축구시라 했고요. 문전은 가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공황후 이야기는 아마 그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아실 텐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신공황후가 이제 갑자기 필 받아서 그 신라와 그 다음에 가야 일대를 다 조지고 왔다. 멀린 이제 백제까지 갔다 이제 왔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 경도 근처에서 이 우가우가 하고 있을 외놈들 정권이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신라나 가야 제국들에다가 그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는데, 아무튼 일본서기 보시면은 일본인들의 이게 일본서기가 만들어진 게 670년쯤이니까 700년쯤 됐을 때니까 신라가 통일한 직후거든요. 신라가 통일한 직후에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되는 거죠. 자, 문전이라는 무슨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축자라는 것은 여기 북구주 일대를 의미합니다. 뭐 아마 제가 어디 표시해 놨을 텐데, 근데 그 문전이란 곳이 여기서 뭐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총명했으며 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았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는 행동이 법도에 맞아 성제, 성스러운, 그러니까 위대한 황제의 징표가 있었다. 황태후 섭정 3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이때가 3살 때였답니다. 처음 황태후가 회임하였을 때, 임신했을 때 천신지기가 삼한을 주었다. 삼한이라는 게 한국을 의미하죠. 남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반도 남부를 보통 그때는 삼한이라 불렀던 모양입니다. 자, 태어났을 때 팔 위에 굳은 살이 있었다. 그 모양이 활을 쏠 때 착용하는 팔 보호대와 같았다. 이는 황태호가 용감하게 몸단장을 하고 활 보호대를 했을 때 모양과 같았다. 황태호가 이제 여기서 그 신공황후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 예전 천황이라고 한 것이다.
자, 섭정 69년, 요게 신공황후 69년이죠. 여름 4월에 황태호가 죽었다. 요때 100살이었답니다. 자, 원년입니다. 응신천왕 원년입니다. 봄정월 정해삭 1일에 황태자가 즉위했다. 이에 간지는 경인이다. 2년 봄 3월 경술삭 임자 3일에 중희 나카츠 히메를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황전 황녀 아라타노 히메 미코 대초료 천왕 오호 사자키노 스메라 미코토 근조 황자 네토리노 미코를 낳았다. 이에 앞서 천왕은 황후의 언니 고성 이피 타카키노 이리비메를 비로 삼아 와이프로 삼아서 액전 대중원 황자 누카타노 오호 나카츠 히코노 미코 대산수 황자 오호 야마모리노 미코 거래 진치 황자 이자노 마와카노 미코 대원 황녀 오호 와라노 히메 미코 노래 전 황녀 고무 쿠타노 히메 미코를 낳았다. 또 황후의 동생인 비 제희, 그러니까 자매가 둘 다 와이프예요. 자매가 둘 다 와이프구나. 그러니까 형부도 내 남편 그런 거. 제희 오토 히메는 아베 황녀 아베노 히메미코 담로 어원 황녀 아와지노 미하라노 히메미코 기지토야 황녀 기노우노노 기노우노노 히메미코겠구나. 기노우노노 히메미코를 낳았다. 옛날엔 그랬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이제 좀 새로워서. 한동안 이런 문란한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자, 다음 비인 화이신 와이노 오미의 조상 일촉사주 히훌레노 오미의 딸 궁주 대권 미야누시 야카히메는 토도 칠랑자 황자 우지노 와키라 츠코노 미코와 시전 황녀 야타노 히메미코 자조 황녀 메토리노 히메미코를 낳았다. 요 지금 보면은 황제와, 그러니까 응신천왕이죠. 응신천왕과 그 다음에 그 와이프들이 뭐 누구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쭉 족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뭐 죄송하기는요, 부럽진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여자친구가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부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쭉 이제 응신천왕의 와이프들이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700년쯤에 이걸 만들 때 그때 정치인들의 직계 조상들이 누구누구였다, 언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막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자, 다음 비인 대권 야카히메의 동생 소변원 원아베 히메. 소변원은 토도 칠랑히 황녀 우지노 와키라 츠메노 히메 미코를 낳았다.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요런 이름들의 지명들이 섞여 있거든요. 지명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담로라는 지명이 나왔었는데, 그 담로라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 요섬, 여기 지금 사국 옆에 있는 요섬 있죠. 요게 담로도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명이 얽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황제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천황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아마 그게 그 지역의 뭐 토착민들이나 아니면 호족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경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경도 중앙정부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분봉했던 그런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진짜로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자, 다음 비인 하파 중원 가하마타나 카츠히코의 딸 제원 오토이메는 치아모 이파 황자 와카노케 후타마타노 미코를 낳았다.
다음 빈 앵정 전부련 남서 사쿠라이노 타베노무라 지워 사히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동생인 사원 이토 히메는 준총별 황자 하야부사 와케노 미코를 낳았다. 다음 빈 일향 천장원 일향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일향이라는 거는 히무카를 의미하거든요. 휴가 혹은 히무카 뭐 이렇게 읽는데 요 지역을 일향이라 그래요. 보면 지속적으로 보면 요런 지명들이 나와요.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 있고 절대 안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그게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때 어땠는지 잘 모르지. 사국이요. 해적 새끼들이 많이 살 것 같잖아요. 여기 보면 위치도 지금 보면 딱 해적섬 위치잖아요. 루피가 저기 출신 아닐까 싶어요. 일양천장원 히무카노 이즈미노 나가 히메는 대엽지 황자 오호 하에노미코 소엽지 황자 워하에노 미코를 낳았다. 천황의 모든 남녀 자식은 합하여 20명이었다. 근조 황자는 대전군 오호 타노 키미의 시조이며 대산수 황자는 토형군 히지카타노 키미와 진원군 하리하라노 키미 두 시족의 시조이며 거래 진치 황자는 심하별 후카카와와케의 시조이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누구누구의 시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족보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밑작업을 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얘들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자, 3년 겨울 10월 신미삭 계유 3일에 동쪽에 하이가 모두 조공했다. 하이라는 거는 지금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일본의 경도 지방을 중심이라 본다 그러면 여기 서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더라? 그 부르는 말이 있었었는데 까먹었다. 앞에 신공항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이라 그랬는데 하이 그 일본어는 뭐라 부르죠? 조몬인가?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가 조공했다. 요거는 뭐 중국 기록을 따라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실제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앞쪽에 다른 천황 기록에도 보면은 누가 왕자 가가지고 이제 요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왔다, 다 복종시키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마 이 지역을 전부 다 일본 중앙정부가 야마토 정권이 이제 되게 대화 정권이 먹은 건 아마 훨씬 나중일 거거든요. 완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자, 그래서 하이에게 구판도 우마야 사카노미치를 만들도록 했다. 구판도는 뭔지 뭘까? 구판도가 지명인 같은데 다 못 먹었지. 훨씬 나중에 안 먹게 될 거예요. 구판도라는 게 요 지역이랍니다. 구판도라는 게 아마 길 이름일 거예요. 그 길도자 쓰거든요. 그래서 조공현 하이 사람 그 조공해군 이제 동쪽 오랑캐들한테 요쪽에 요걸 지나가는 길을 만들겠다. 뭐 요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백제인을 지켜서 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요 지역이요. 요 지역 어딘가에 길이 있었답니다. 구판도라는 길이. 자, 11월 곳곳에 뱃사람이 소란스럽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즉시 아담련 아즈미노무라지의 조상 대빈숭례 오호 하마노 스쿠네를 파견해 그 산방 사바메쿠를 평정했다. 그리고 그를 해인의 통치자 미코토 모치로 삼았다. 속인의 속담에 좌마아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뱃사람이 소란스럽고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 경도 근처의 요 해안가 지역 얘기 아닐까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자, 이해 요게 일본 서기로 따지면은 272년이랍니다. 272년. 자, 이해에 백제 진사왕이 즉위해
귀국 천황에게 무례하였다. 귀국이라는 거는 일본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사왕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백제 진사왕이 제위가 385년부터 392년이에요. 385년부터 92년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일본 서기로 따지면은 요게 몇 년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272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120년, 그러니까 두 간지죠. 두 간지를 더하면 272년에다가 120년 더하면 392년이니까 그러면은 딱 이제 그 진사왕이 퇴위했던 392년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가끔 요런 일이 있습니다. 그 얘들이 중간에 그 끼워 맞춘 역사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모순된 기록들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삼국사기가 되게 많이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삼국사기 없었으면은 우리는 얘들 말이 맞았을지 아니면 누구 말이 맞았을지 알 수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아무튼 진사왕은 392년에 퇴위하게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요 백제 그 여기 어디 일본서기에 나오는 요 기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20년이 납니다. 자, 이에 백제 진사왕이 즉위에 귀국 천황에게 무례하였다. 그래서 기각숭례, 키노츠노노 스쿠네, 그 다음에 우전 시대 숭례, 하타노야 시로노 스쿠네, 그 다음에 석천 숭례, 이시카와노 스쿠네, 목토 숭례, 추쿠노 스쿠네를 파견해 그 무례함을 꾸짖었다. 자, 일본 외놈들 천황이 백제왕한테, 여기 멀리 있는 백제왕한테 보내서 이제 무례함을 꾸짖었답니다. 존나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이에 백제국은 진사왕을 죽여 사죄했다.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였다. 기각숭례 등은 아화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 자, 일본이 기침을 그 어디에요? 백제왕인 진사왕이 그 일본한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백제왕을 꾸짖었다. 아마 곱게 못 죽었겠지. 근데 꾸짖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두려워가지고 진사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 라는 게 이제 일본 서기 기록인데, 392년에 실제로 진사왕이 그 퇴위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작 한국사를 잘 몰라서 지금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구원이라는 곳에 사냥 나갔다가 행궁에서 죽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지금 보면은 그 백제 사람들한테 피살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실은 진사왕은 392년에 죽은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일본 서기 기록이 틀렸는데, 그런데 아마도 삼국사기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아마도 그 내막은 누군가한테 피살돼 죽었을 것이다. 그게 쿠데타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죠. 일본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지. 요 이후에 아신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 예, 아화가 왕이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화라는 게 백제 아신왕을 의미한답니다. 근데 요때가 392년이면은 고구려로 치면 언제입니까? 호태왕이 요때구나. 호태왕이 요때네요. 392년에 이제 호태왕이 4만 병력으로 내습해서 한수, 그러니까 여기 한강이죠. 한강 이북에 있는 여러 성들을 조지고 관미성도 조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와중에 백제 사람들한테 죽었든지 아니면은 뭐 고구려한테 잡혀 죽었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네요. 광개토대왕 때네요. 호태왕 때니까 그때 일본 서기에서 얘기하는 기록은 이제 호태왕 때문에 백제왕이 죽은 걸, 진사왕이 죽은 걸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죽은 것을, 그걸 이제 윤색해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 자기들의 위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렇게 윤색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냥 사냥 갔다 죽었다고 돼 있고, 일본 서기에는 누군가한테 아무튼 피살되었다는 식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택할 점들은 택하고 그다음 일본 서기에서 택할 점들은 택해야지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존나 자세하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뭐 김부식이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왜 그따위로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본 서기를 좀 더 읽어보는 게 아마 우리 정신 건강에 좀 더 이롭겠죠, 그죠? 아, 교차 검증 해야지. 사실 난 김부식 강령수라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끔. 자, 5년입니다, 5년. 응신천양 5년입니다. 가을 8월. 이씨, 그래도 지가 역사 썼으니까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새끼. 아이고, 지가 그 어디요, 책 저자에다가 그 책 역근이 아니면 저자 이런 거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올렸으면, 김부식이 이렇게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부관 참시 당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원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삼국사기를 되게 싫어했었었는데, 일본 서기에 기록하고 이렇게 교차 검증이 가능한 사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국사기가 거의 유일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일본 서기 읽으면서 알게 돼서 되게 김무식이를 부관 참시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강령술에서 물어보자 그런 입장까지는 좀 내려왔어요. 아, 그건 재미없었습니다. 일이나 하십시오. 자, 5년 가을입니다. 5년 가을 8월 경인삭 이민 13일에 여러 나라에 명하여, 여러 나라라는 거는 이제 주변에 자기 똘마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도에 있는 대화 정권과 그 주변에 있는 똘마니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관리들, 주변 지방관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지방관이라 그래봤자 그 당시엔 아마 요 근처 지방밖에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아마 다른 지역의 독립적인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거나 뭐 그랬겠죠. 자, 여러 나라에 명하여 해인부와 산수부를 정하였다. 해인부라는 거는 해산물을 채집하고 공납하는 부민 집단이다 라고 돼 있고, 산수부라는 것도 뭐 예를 산하고 관련된 뭐 그런 공납 집단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뭐 일종의 그 향부곡소 같은 걸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부곡소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겠지 뭐. 자, 겨울 10월에 이두국 이준호쿠니의 배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이두국이라는 게 어디더라? 여긴가? 이파국, 찬기국, 이예국, 이두국이 어디지? 이준호쿠니. 여기구나. 여기가 이두국이구나. 여기다가 명령했다 그랬는데 아마 요때 경도 정권, 대화 정권의 영향력이 요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개구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길이가 10장이었다. 배가 완성되자 바다에 뜨는지 시험해보니 곧 가볍게 떠서 달리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 배를 고야 카라노라고 불렀다. 자, 6년입니다. 6년 봄 2월에 천황은 근강국 오미노쿠니에 행차하여 토도야 우지노에 이르러 노래하였다. 근강이라는 거는 요 근처 지역을 근강이라 그러지 않나? 여기 근강이죠, 그죠? 여기가 근강이고, 토도야라는 곳은 어디더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토도가 자주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토도야 우지노. 아, 여기네. 여기가 근강국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고, 지금은 이제 경도 북쪽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경도, 여기가 대판이고, 요 북쪽 지역이 이제 토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노래를 불렀다. 천엽, 치바의 가랴, 카즈노를 바라보면 풍요한 마을도 보이고 나라에 빼어난 것도 보인다. 그냥 우리나라 예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응신천왕 7년입니다. 가을 9월에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이 함께 내주하였다. 이때 문해숭례 다케우치노 스쿠네에게 명하여 여러 한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연못을 한인지라고 불렀다. 한인지는 일단 지명이 남아있긴 해요. 지금 저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인지라는 지명이 남아있긴 한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여기도 추측한다. 그러니까 여기 경도 남부 지역에, 내량이죠. 내량시 남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으로 추측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딘지 모르고 여기 일단 요 맥락을 보면은 고구려하고 여기 멀리는 고구려하고 그다음 백제하고 신라하고 가야였나? 가야가 다 같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입주했답니다. 내조했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천황폐하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 자기들이 아마 백제 왕조한테 그렇겠지. 아무튼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8년 봄 3월에 백제인이 내조하였다. 백제인이 내조하였다. 자, 8년이니까 그 다음 해죠, 그죠? 3월에 백제인이 내조하였다. 자, 9년입니다. 9년 여름 4월에 백제랑 연락했으니까 백제가 사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니들 요즘 잘 지내니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조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요 새끼들 되게 못되게 적어놓잖아 보면은. 자, 9년입니다. 9년 여름 4월에 문해 숭례를 축자 즉 후시로 보내서 백성을 감찰하게 했다. 축자라는 거는 여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북구수 지방, 그러니까 북구주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축자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문해 숭례 아우인 동생인 감민의 숭례 우마시우 치노 스쿠네가 형을 없애고자 천황에게 문해 숭례는 항상 천하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축자에서 은밀히 모의하면서 축자를 분할해 사만을 불러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첨언하였다. 축자를 나눠서 사만을 불러서 한국인들을 불러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성공할 것이다. 뭐 그랬답니다. 일단 기록에는. 그러자 천황은 즉시 사자를 파견해 문해 숭례를 죽이려고 했다. 그때 문해 숭례가 나는 원래 다른 마음이 없어서 충심으로 군을 모셨다, 임금을 모셨다. 그런데도 이게 무슨 재앙인가? 죄 없이 죽어야 하다니 라고 한탄하였다. 이때 일기직 이키노 아타히의 조상인 진근자 오야마 네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생김새가 문해 숭례와 비슷하였다. 문해 숭례가 죄 없이 헛되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문해 숭례에게, 그러니까 진근자라는 사람이 문해 숭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이, 그러니까 문해 숭례가 충심으로 군을 모시고 흑심이 없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없건대 몰래 도망가서 조정에 가셔서 직접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늘 네 모습이 대신과 닮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문해 숭례와 닮았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대신 죽어 대신 당신의 충성심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칼에 엎드려 자살했다. 이때 문해 숭례는 홀로 크게 슬퍼하고 몰래 축자를 떠나 배를 타고 남해로 돌아가서 기수문 키노미나토에 정박하였다. 축자에서 남해로 뺑 돌아서 기수문이라는 거는 아마 이 근처일 텐데, 아무튼 키노미나토 기수문 여기네요. 예. 요 지역에 정박했다.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려고, 응시천한테 가려고. 그리고 겨우 조정이 가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황은 즉시 문해 숭례와 감민의 숭례를 추문했는데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고집했으므로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천황이 신기에게 탐탕하도록 명령하였다. 탐탕이라는 거는요, 신기라는 거는 뭐 아마 무당 같은 걸 거고, 탐탕이라는 건 요런 거네요. 죄인의 손을 열탕,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어서 데이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의 한 종류라네요. 야만인 새끼들 이거. 자, 문해 숭례와 간민의 숭례는 함께 기성천 시키노카와의 물가에 가서 탐탕하였다. 그치, 마녀 재판이지. 가라앉으면 마녀. 가라앉으면 죽는데. 마녀 아닌데 죽는데 그러면 씨발. 아까 뭐였지? 기성천은 어딜까? 시키노카와 여기 있는 요 강이랍니다.
나라의 동남쪽입니다. 내량의 동남쪽입니다. 뭐 요렇게 있답니다. 뭐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죠 뭐. 자, 이윽고 문해 숭례가 사실 요렇게 지명 하나하나를 고증하는 거는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게 어디 있었다라는 걸 알고 보면 재밌잖아, 그죠? 자, 이윽고 문해 숭례가 이기자 즉시 검을 잡고 간민의 숭례를 때려 눕힌 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천황이 간민의 숭례를 풀어주고 기직 기노 아타히 등의 선조에게 주도록 명하였다. 아마 그 노예로 줬다, 살도록 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11년입니다. 겨울 10월에 검지 츠루키노이케, 그 다음에 경지 가르노이케, 그 다음에 노건지 가노 카키노이케, 구판지 우마 야사카노이케를 만들었다. 요거는 전부 다 지자가 모찌자입니다. 모찌.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그 어디죠? 그 요 근처 어딘가에 이제 그 저수지 같은 걸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 찾아볼까요? 검지라고 있나? 여기 있네요. 요런 이제 저수지 같은 걸 만들었다, 못 같은 걸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농사 지으려 그럼 필요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요 내량 남부 지역들일 겁니다, 아마도. 자, 이에 어떤 사람이 일양국 히무카노 쿠니의 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발장원 가미나가 히메라고 하며 제현군우 제정 모로가타노 키미우시 모로위의 딸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상조하였다. 천황이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찾고자 했다. 이 호색한 새끼. 예쁜 여자만 보면 씨발 호색 그걸 못써, 사족을 못쓰네. 일양이 여기입니다. 일양이 요 지역인데 여기서 여기의 소식을 들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요 지역이 사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당시에는 어쩌면 여기 구주 지역에 있던 정권하고 요 지역에 있던 정권의 기록이 섞여서 일부러 섞어가지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화 정권의 통치 지역은 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주 지역에는 또 다른 정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서 그 한 정권이 이제 전 일본 전역을 다 통일한 것처럼 그렇게 적으려고 아마 그렇게 윤색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라왕이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디 있는 평양에 있는 처녀가 예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잖아, 그죠? 아니야, 그건 훨씬 나중이야. 이거는 훨씬 옛날이야, 훨씬 옛날. 자, 아무튼 찾고자 했다. 13년 봄 3월에 천황이 전사 모하라노 츠라히를 보내. 전사라는 거는 뭐 전령 같은 거, 말 전하는 사람 보내서 발장원 가미나가 히메를 불렀다. 아까 예쁘다는 여자 있잖아요. 가을 9월에 발장원이 일양 히무카에서 왔다. 자, 일단 여기 기록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 요 지역에서 여기 경도까지 왔답니다. 히무카로 왔다. 이무카에서 왔다. 그리하여 상진읍 구와츠노무라에 살게 하였다. 상진읍이라는 거는요, 상진읍은 여기 있는 지명인데 요게 대판입니다. 지금의 오사카, 오사카 서북부 지역이랍니다. 상진이랍니다. 상진. 자, 이때 황자 대초료존 5호 사자 키노 미코토가 발장원을 보고 그 용모의 아름다움에 감동해 연정을 품게 되었다. 아빠가 첩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 레미가 그걸 보고 발정이 났다네. 천황은 대초료존이 발장원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결혼시켜 주려고 했다. 그리고 아빠는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첩으로 삼으려던 여자를 아들한테 준다네. 그래서 천황은 후궁에서 열린 연회날에 처음으로 잔치날에 발장원을 불러 연회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대초료존을 손짓하여 가까이 부르고 발장원을 가리키며 노래를 하였다. 자, 나의 군이여, 그대여, 뭐 그런 말이겠죠. 들에 마늘 캐러 가자. 마늘 캐러 내가 가는 길에 좋은 향기에 귤꽃이 피어 있어. 아래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꺾어갔고 위까지는 새가 와서 흩어졌지만 가운데까지 남아있는 꽃처럼 봉오리가 커지며 환해진 아가씨여, 자 꽃을 피워 빛나도록. 대초료존이, 그 아들내미죠, 어가를 듣고
황제 노릴 천황의 노래를 듣고 천황이 발장원을 내려주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회답하는 노래를 불렀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똑같을지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니? 이게 뭐 빵 같은 거 먹으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여성의 뭐합니까 씨발 이런 거에나 좀 얘기하지. 자, 의망지 요사미케에 순체가 퍼져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천호강에 마름 줄기가 퍼진 것을 모르고 내 마음은 완전히 어리석었네.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대초려전이 발장원과 자고 자 파워섹스 했답니다. 정이 깊어지자 발장원에게 노래하였다. 먼 나라 고파낭 고하다의 아가씨가 아름답다고 평판이 높았는데 지금은 함께 자면서 껴왔는구나. 고파낭이란 건 아마 뭐 그 일양 요 지역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의 지명이겠죠. 여기 어딘가의 지명이겠죠. 왜냐하면 발장원이 여기 출신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또다시 노래하였다. 먼 나라 고파낭의 아가씨여 나를 거부하지 않고 자주어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구나 라고 노래했답니다. 자 14년 봄 2월에 백제왕이 여기서 백제왕이라는 거는 아신왕을 의미합니다. 아까 진사왕 이후에 즉위했던 아신왕이요. 아신왕이 잠깐만 이게 제위가 왜 이래? 제위가 지금 잠깐만 있어봐요. 아신왕 제위가 왜 이러지? 아 390인 405년이구나.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에는 495년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100년 넘게 살았네 싶어서. 아 이게 놀랐어요. 지금 여기 동북아재단 쪽 글이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자 14년 봄 2월에 백제왕 아신왕이 봉의공녀를 바쳤는데 봉의공녀라는 것은 옷자는 여자 기술자를 봉의공녀라 그런답니다. 공녀라는 게 이제 그 공대생 할 때 그 공자예요. 자 이름이 진모진이었다. 진모진. 지금 내목 의봉 쿠메노 키누누이의 시조이다. 이해에 궁월군이 백제에서 와서 궁월군이라는 것은 진시의 선조라는데요. 백제계의 이제 일본 귀족인가 보죠. 일본의 백제에서 온 사람인가 보죠. 자 궁월군이 백제에서 와서 신은 저희 나라의 인부 사람 120편을 이끌고 귀화하려고 했으나 신라인이 방해해서 모두 가라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라라는 것은 가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백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주해 오려고 그러는데 신라놈들 때문에 여기 잡혀있다 그런 얘기지. 아 그런 거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갈성 습진원을 보내서 궁월군의 인부를 가라에서 불러들이려고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습진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일단 응신천왕이 여기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가야 지방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불러오겠는데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자 15년입니다. 가을 8월 임신삭 정묘 6일에 백제왕이라는 건 여기도 또 아신왕이겠죠. 아신왕. 예, 백제왕이 아직기를 파견해 좋은 말 2마리를 바쳤다. 실제 역사로는 아마 하사하셨다 그런 얘기겠죠. 자, 카루의 언덕 위에 마국간에서 기르도록 하고 아직기에게 사육하는 일을 관정하도록 하였다. 경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지명. 한번 찾아볼까요? 있긴 있을 건데. 카루 안 나와 있네. 뭐, 경도 어딘가겠죠, 그죠? 경도 어딘가겠지 뭐. 하사했거나 뭐 주거나 그랬겠지. 어쨌거나 이제 백제왕이 진상하는 입장은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말을 사육하는 곳을 구판 우마야사카라고 불렀다. 아직기는 경전도 잘 읽었으므로 태자 토도 칠왕자 우지노와 히라츠코의 스승으로 삼았다. 천왕이 아직기에게 너보다 훌륭한 박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수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상모야군 카미츠케노 노키미의 조상인 황전별, 아라타와케, 무별, 카무나기 와케를 백제에 보내 왕인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왕인을 보내달라고 사정하였다. 아직기는 아치키노 후비토의 시조이다.
자, 16년입니다.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왔다. 태자 토도 칠왕자는 아직 기약 왕인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왕인을 스승으로 삼았다. 여러 전적을 배우니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왕인은 서수 후미노 오비토의 시조이다. 이에 백제 아화왕이 죽었다. 아화왕이라는 게 아신왕이죠, 그죠? 아신왕. 천왕이 직지왕을 불러 그대는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으라라고 말하고 동한의 땅을 돌려주면서 보냈다. 정신병자 새끼들. 동한이라는 게요, 지금 각주에 보니까 감라성, 고난성, 이림성 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일본 서기에서는 이제 이림성이 어디더라? 요 지역이네. 요 지역 여기가 이림성이거든요. 지금의 예산인데, 예산 근처인데 요 지역의 땅을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다가 백제왕한테 줘서 돌려보낸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 동성왕의 경우도 있고, 그 백제 왕족들이 일본에 있다가 그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국인 이제 백제 정권이 바뀌거나 그래가지고 백제에 가서 그 왕이 되거나 그랬던 경우는 있어요.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거나 아니면 일본이 백제하고 너무 친한 나라라서, 형님 같은 진짜 그런 나라라서 백제가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족이나 아니면 왕자를 여기 보내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편하게 있다가 왕 될 때 와서 살게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도 지역이 아니라 만약 이게 구주 지역의 설화에서 기인한 거라면, 아니면 구주 지역에 예를 들면 백제인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교류가 많았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그 자라다가 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우, 한국 고대사는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 동성왕도 그렇습니다.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일본 서기에 자기 나라 일본에 있다가 백제로 가가지고 왕이 됐다, 뭐 그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에 평군 목토 숭례 해구리노 츠쿠노 스쿠네 적호전 숭례 이쿠 하노토 다노 스쿠네를 가라에 보냈다. 자, 가야에 보냈습니다. 가야에 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범수씨 말처럼. 자, 가야에 보냈다. 가라에 보냈다. 정병을 주며 습진원이 오랫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분명히 신라가 방해해서 체류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신라를 치고 길을 열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목토 숭례 등이 정예병을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국경에 이르렀다. 신라왕은 놀라 사죄하였다. 궁월에 인부를 거느리고 습진원과 함께 돌아왔다. 여기서 신라왕이라는 것은 405년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백제왕 그러니까 일본 서기 기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백제왕력 기준으로 해서 120년 내리면 405년이 되는데, 요때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실성왕 때랍니다. 실성왕, 신라의 실성왕 때랍니다. 아까 그거 있었죠. 백제 누군가가 그 일본으로 이주해 오려고 했었었는데 신라의 방해 때문에 가라 지역에 이제 체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뭐 무슨 숙진원인가 습진원인가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 지역을 이제 열도록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제 소식이 없어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라왕을 꾸짖고 뭐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가야 지역이 보면은 여기 일본 서기 읽어보면요, 가야 지역이 가야 지역이요 꼭 전부 다 일본 식민지인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본이 해외 지역을 경략해서 얻은 땅이다, 아니면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야 지역 내부의 일인데, 가야 지역하고 그다음에 백제 사이의 알력 다툼이거나 아니면은 가야하고 신라 사이에 알력 다툼이거나 아니면 둘이 짜고 이제 백제를 괴롭혔다거나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일본을 삼국인 것처럼 그렇게 윤색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년 겨울 10월입니다. 19년 겨울 10월에 무술사계 기리아궁 요시노노미야로 행차했다. 이때 국소인이 내조했다. 구스이토가 내조했다. 감주를 천황에게 헌상하며 노래했다. 감주라는 거는 뭐 단술을 의미하는 건데요. 거르지 않은 술이라네. 막걸리 같은 건가? 뭐 아무튼. 자, 노래했다. 떡갈나무의 숲에서 절구를 만들어 그 절구에서 빚은 어주를 맛있게 드소서 우리 아버지여. 노래를 마친 뒤 즉시 입을 두드리고 위쪽을 향해 웃었다. 지금도 지금도 국소가 토지에 산물을 바치는 날에 노래를 마치는 즉시 입을 두드리고 위쪽을 향해 웃는 것은 아마 상고에서부터 온 것일 것이다. 국소는 사람됨이 심히 순박해 매일 산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개구리를 찐 것을 진미로 즐기는데 이것을 모미라고 부른다. 토지는 왕경의 동남쪽에 산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길야하의 상류에 거주한다. 국소라는 거는 아마 그 길야하 상류라 그랬는데요. 길야궁 한번 찾아봅시다. 길야궁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단생천, 그다음에 이곳은 토전천이니까 뭐 이 근처 어디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 근처 어디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그 천황한테 뭘 바쳤다 그런 얘기겠죠. 산봉우리는 험준하고 골짜기는 깊고 도로는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왕경에서부터 멀지 않지만 내주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후 자주 찾아와 토지의 산물을 바쳤다. 토지의 산물은 밤과 버섯과 은어 등이었다. 자, 2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외한직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의 조상인 아지 사주 아치노오미와 그의 아들인 도가 사주 츠카노오미가 그들이 이끄는 무리 17현을 데리고 17편을 데리고 왔다. 이건 아마 외부에서 이주해 왔다 그런 얘기겠죠. 자, 22년입니다. 봄 3월 갑신삭 무자 5일에 천황이 나니하로 행차해서 대우궁 오호스미노미야에 머물렀다. 오호스미노미야. 대우궁이라는 거는 난파라는 게요. 난파가 이 근처일 건데 여기 대판 서쪽일 거예요.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대판 지역 여기가 난파다. 여기하고 요 지역은 아마 얘기들이 지배했던 그 지역이 아닐까 싶고 요 외 지역은 지배했다는 얘기를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유 14일에 높은 망대에 올라서 그러니까 전망대에 올라서 먼 곳을 바라봤다. 이때 와이프 첩인 형원이 에히메가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서쪽을 보면서 크게 한탄하였다. 이에 천황이 형원에게 어찌하여 그대는 그와 같이 심히 탄식하는가라고 묻자 형원이 요즘 척비 부모의 정을 그리는 마음이 있어서 아빠 엄마 보고 싶어서 서쪽을 보니 저절로 한탄이 나왔습니다. 원컨대 잠시 돌아가서 부모를 살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천황이 부모를 사랑하는 형원의 마음이 간절함을 아껴서 그대가 양친해보지 못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돌아가서 부모를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를 허락하였다. 이에 담로라는 것은 이제 여기 요 섬을 의미하죠. 담로의 어원 미하라의 바닷사람 88인을 뱃사공으로 삼아 길비로 보냈다. 길비는 요 섬입니다. 원래는 여기 섬이었는데요. 요걸 다 메웠대요. 지금은 그냥 간척지라서 그냥 육지하고 이어져 있답니다. 요 지역이 길비자주라 그래서 옛날에 큰 섬이었던 모양인데 뭐 여기 지금 맥락을 볼 때 아마 요 지역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여름 4월에 형원 에히메가 대진 오호츠에서 출발해 갔다. 대진이라는 거는 뭐 여기 어딘가겠죠.
천황이 높은 망대에서 형원의 배를 보며 노래했다. 담로도와 소두도. 아즈키시마는 두 섬이 나란히 있구나. 잘 어울리는 섬들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되었다. 다른 와이프 있으면서 새끼. 누가 멀리 떼어 놓았는가. 길비의 형원을 매우 사랑했는데. 가을 9월 신사삭 병술 6일에 천황은 담로도에서 사냥했다. 이 섬은 난파의 서쪽 바다에 있다. 담로도가 요섬이라 그랬죠. 자, 산봉우리와 바위가 어지럽고 언덕과 골짜기가 이어져 있다. 향기로운 풀은 무성하고 여울물이 졸졸 흐른다. 또한 큰 사슴과 오리, 기러기가 섬에 많이 있다. 그 때문에 천황은 자주 놀이러 갔다. 천황이 담로에서 길비로 행차해서 소두도에서 논이렀다. 자, 경인 10일에 다시 엽전 하다노의 위수궁 아시모리노미야로 가서 머물렀다. 엽전은 어딜까요? 엽전 여기라는데요. 길비 여기 위네요. 여기 위쪽이네. 예, 여기 남쪽이 그 사국이고, 아까 길비가 그랬잖아요. 그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여자 고향.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 엽전이라네요. 자, 엽전의 위수궁으로 가서 머물렀다. 이때 어우별이 찾아와. 왜 물음표는 뭔데? 그의 형제 자손으로 하여금 선부 카시하데로서 천황의 식사를 위해 봉사하도록 했다. 천황은 어우별이 삼가 공손히 받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길비국을 나눠서 그 자손 등에게 주었다. 못 갔겠지. 일본석이 있는 걸 난 믿어서 이걸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즉 천도현 카하시마노 아가타를 나눠서 큰아들 도속별 이나 하야 와케에게 주었다. 그가 하도신 시모츠미치 노미의 시조이다. 다음으로 상도현 가미츠 미치노 아가타를 둘째 아들 중원 나카츠 히코에게 주었다. 그가 상도신 가미츠 미치 노미와 향옥신 카야 노미의 시조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다 신하를 의미합니다. 신하. 요 책이 쓰일 때쯤에 신하, 호족 그런 거겠죠. 자, 다음으로 삼야현 미노노 아가타를 재현 오토이코에게 주었다. 이가 삼야신 미노노미의 시조이다. 또 파구 예현 하쿠기노 아가타를 오별의 동생인 앞별 가모와케에게 주었다. 이가 입신 가사 노미의 시조이다. 그리고 원현 소누노 아가타를 그의 형 포응별 무라코리 와케에게 주었다. 이가 원신 소노노미의 시조이다. 다음으로 직부 하토리베를 형원 에히메 아까 갔던 와이프 그쵸? 에히메에게 하사했다. 이로 인해 그 자손이 아직 길비국에 살고 있다. 그것이 그 연후이다. 일본 서기는 모르겠어. 그 700년쯤까지 아닐까? 700년쯤일걸? 신라 삼국 통일했을 때쯤까지. 그때 이 책 썼거든.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은요. 삼야현 보이죠? 그죠? 원현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요 근처 지역입니다. 요 근처 지역. 요 근처 지역을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범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 지역에 짱 박혀있던 애들이 요까지 가서 이걸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어쨌거나 이제 700년쯤에 요때 요 지역에 호족들이 있는데 그 호족들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든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끼워 맞추는 기록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 대화 정권의 영향력이 저까지 갔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회의적입니다. 자, 25년입니다. 25년에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직지왕이라는 거는요. 삼국사기의 백제봉기를 보면 직지왕이요. 전지왕인가? 잠깐만요. 전지왕이구나.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전지왕으로 나와있네. 여기는 직지왕으로 되어있네. 직지왕. 삼국사기의 전지왕은
420년에 죽었습니다. 420년. 근데 일본 서기 기록으로 따지면은 요게 294년이거든요. 120년 더하면은 414년이니까 6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밑에 각주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네. 송서의 백제 국조를 보면은요. 424년에 그 전지왕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삼국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서기도 그렇고 뭔가 기록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송조가 틀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네요. 아무튼 요게 응신천한 25년이고 요게 일본 서기로 치면은 295년인가? 294년이군요. 294년대 일이랍니다. 자, 이의 아들인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 어려서 대외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목만치. 요것도 각주를 좀 볼게요. 요것도 그 좀 재밌는 부분이라서 목만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요게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의 계로왕 21년조를 보면요, 한성이 고구려한테 뜯길 때구나. 그 떨어질 때 그때 문주왕하고 함께 옹진으로 남아한 사람 중에 목협만치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목협만치. 아마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일본석에 나오는 목만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목만치가 대외 목만치라 그랬으니까 대외라는 게 아마 여기서 만약에 400 그 뭐예요, 그 계로왕 21년에 그 웅진에, 그러니까 한성에서 웅진으로 내려온 그 사람이, 문주와 같이 내려온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는 목만치라 그러면 대외라는 건 아마 그 자기들의 그거겠죠. 종가를 의미하는 걸 거고, 그게 아마 백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삼국사기하고 이제 같이 본다 그러면은 목만치란 사람이 이제 일본의 사실상 이제 정권을 잡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쪽에 파견되거나 아니면 여기 가서 권력을 행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거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추측이고 잘 모릅니다. 뭐 읽어보면 전후사정이 좀 더 나오겠죠. 자, 아울러 왕모와 밀통에, 왕의 어머니와 밀통에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아, 미안합니다. 참, 내가 헷갈렸네. 그 일본에 파견된 게 아니고요. 헷갈렸습니다. 백제에서 직지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인 구이신, 그러니까 전지왕 이후에 구이신왕이죠, 그죠? 구이신왕이 즉위했을 때 이제 그 목만치가 권신으로서 그 행동했다는 거네요. 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사정으로 생각했네.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자, 아울러 왕의 어머니와 밀통에 무리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천황은 이를 듣고 소환했다. 자, 백제 권신을 일본이 소환했답니다. 자, 28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표를 올렸다. 요때가 광개토 왕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쯤입니다. 그때쯤. 그때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고구려가 일본을 계속 이제 작살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렇게 조공하고 표를 올렸다면 그런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그 표에 고구려왕은 일본국에 교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때 태자인 토도 칠왕자가 그 표를 읽고 빡쳐서, 가르친다 그런 말이니까, 고구려의 자신을 꾸짖고 표문이 무례하다고 하여 그 표를 파기해버렸다.
31년입니다. 가을 8월에 여러 신하들에게 관선 가운데 고야라고 하는 것은 이두국에서 바친 배인데 예전에 나왔던 그 배죠. 이것이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용으로 쓰인 공로를 잊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황제가 썼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배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여러 신하들이 명을 받고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그 배의 목재를 땔감으로 해서 소금을 굽도록 했다. 소금을 구웠다. 그리고 500광주리의 소금을 얻어 여러 나라에 두루 나누어 주고는 배를 만들도록 했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500척의 배를 만들어 바쳤다. 그것을 모두 무고수문에 모아놓았다. 무고수문이라는 거는요, 지명인데, 요 지역이 무고수문이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500척의 배를 누가 바쳤으며 뭐 뗏목 정도 같은 건 또 모를까. 자, 마침 이때 신라의 조공사신이 무고에 이르렀는데 신라정에서 호련히 불이 나서 모아놓은 배까지 먼저 많은 배가 불탔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인을 책망했다. 신라정이라는 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외교관, 그 외교 공사관 같은 거겠죠, 아마. 대사관이나. 자, 신라왕이 그것을 듣고 크게 놀라서 뛰어난 장인을 바쳤으니 이들이 저명부, 인하배 등의 시조이다. 자, 또 신라가 장인을 바쳤답니다. 신라는 보면 항상 뭐 괴롭힘 당하고 뜯기고 뭐 그런 입장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 요게 삼국통일 직후에 나온, 그니까 만들어진 기록이니까 아마 그때쯤에서 일본의 열등감, 백제인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본의 열등감, 그런 게 아마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는 항상 이렇게, 고구려나 백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신라는 항상 보면 두려워하고 그다음 뜯기고 그런 입장으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게요. 자, 처음 고야선 카라노노 후네를 소금 굽는 뗄나무로 태운 날 타다가 남은 재가 있었다. 이에 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헌상하였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천황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러니까 검은고 같은 거요. 호토를, 가야금이겠네. 가야금을 만들어, 가야금 같은 그런 현악기, 금을 만들어 코토를 만들게 했는데 그 소리가 맑아서 멀리까지도 들렸다. 이에 천황이 노래했다. 고야의 목재를 소금을 구우려고 불태우고 타고 남은 것으로 금으로 만들어 줄을 튕기니 유라 해협의 바닷속 바위에 붙어 살고 있는 해조처럼 흐느적거리며 상쾌한 소리가 난다. 해초가 상쾌한가요? 37년 봄 2월 무오삭 1일에 아지 사주와 도가 사주를 오나라에 보내 봉공료를 구하게 했다. 오나라라고 했는데요. 오나라,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오나라가 아니라 남조 지역을, 남조 있잖아요. 남쪽, 남북주 할 때 그 남조 지역 왕조들을 다 그냥 일본석에서 오나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네요. 요때는 응신천황 37년이고요. 37년인데 근데 요걸로 하면 306년인데 근데 이갑자 내리면은, 그러니까 120년 내리면은 426년이니까 요때면은 남조의 유송 문제 원가 3년이랍니다. 원가 3년. 송서의 왜국전에도 이제 그 일본이 뭘 보내가지고 그 표하고 박물을 바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봉공녀를 구하게 했다. 봉공녀라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있는 여자 그런 거였죠. 자, 이에 아지 사주 등이 고구려를 건너가 오나라로 가고자 하여 고구려에 도착했지만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서 길을 아는 사람을 구하니 고구려 왕이 구레파와 구레지 두 사람을 딸려보내 안내자로 삼게 했다. 그래서 오나라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남조의 남조의 중국에다 사람을 보내고 싶었는데 외놈들이 이제 미개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중국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일이 가까운 고구려한테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제발 중국 가는 길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고려왕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제 남조로 보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나라에 이를 수 있었다. 오나라 왕은 이에 공녀, 형원, 재원, 그 다음에 오직, 혈직 등 4명의 여자를 주었다. 자, 39년 봄 2월에 백제 직지왕은 직지왕이라는 거는 아까 그 직지왕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는 그 직지왕이 죽었다 그러지 않았나요? 직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올랐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 목만치 얘기할 때. 자, 아무튼 봄 2월에 백제 직지왕은 그 누이 동생인 신제도원을 보내서 조정을 섬기도록 했다. 이때 신제도원은 7사람의 부녀를 데리고 왔다. 자, 백제에 이제 이미 죽은 직지왕이 사신을 보냈답니다. 자기 여동생을 보냈답니다. 살이 썩어가는 여동생. 각주를 보면요, 아무튼 이게 그 직지왕이 죽고 나서 구이신왕이 즉위했다고 한 거에 지금 모순이잖아요. 아까 응신천왕 25년조에 직지왕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목만치 얘기할 때 지금 39년이라는 게 428년인데, 그러니까 308년인데 거기서 이제 120년 더하면은, 세광씨 안녕하세요. 428년인데 요게 비유왕 때입니다. 비유왕. 그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백제 비유왕 2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 지금 각주를 보시면 각주 169번이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동북아 재단 쪽에 그걸 보시면 알 것이고, 근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120년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일본 서기하고 그다음에 삼국 사기하고. 그걸 보면은 아마 120년의 역사를 뭔가 날조하려다 보니까, 날조하거나 윤색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의 모순되는 기록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따져보는 거는 뭐 자세하게 따져보려 그러면 재밌게 따져볼 수 있겠죠. 자, 40년입니다. 40년 응신천왕 40년 봄정월 신축삭 무신 8일에 천왕이 대산수명 5호 야마노 5호 야마모 5호 야마모리노 미코토와 대초료존 5호 사자키노 미코토를 불러 너희들은 자식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다. 아까 그 대초료존이 그 여자준 아들내미 아닌가? 자, 이에 매우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다시, 그건 아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또다시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 누구를 더욱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대산수명이 큰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 천왕이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지가 큰아들이 아닌가? 자, 이때 대초료조는 천왕의 기색을 미리 살피고 큰아들은 많은 세월을 거쳐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아직 성인이 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아들은 매우 가엾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왕이 크게 기뻐하며 너의 말이 진실로 짐의 마음에 맞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천왕은 늘 토도 칠왕자를 황태자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 황자의 마음을 알고자 이 질문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산수명의 답에 기뻐하지 않았다. 토도 칠왕자가 아마 작은아들이겠죠. 자기의. 답정너네 이 새끼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갑자 24일에 토도 칠왕자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날 대산수명에게 산천임야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대초료존에게 태자를 보좌해 국사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대답한 대산수명은 한직으로 내쫓고, 자기 마음에 들게 대답한 저 누구죠? 대초료조는 태자 최측근으로 삼고. 자, 41년입니다. 41년 봄 2월 가보삭 무신 15일에 천왕이 명궁 아키라노미아에서 죽었다. 이때 나이가 110살이다.
믿을 수 없겠죠. 110살. 뭔가 기록을 길게 늘어뜨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명궁이라고 나와있나? 없네.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경도 어딘가겠죠. 여기 어딘가죠. 말도 안됩니다. 간호학 개론이나 잘 보세요. 자, 이달에 아지, 사주 등이 오나라에서 축자로 왔다. 아마 사진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자, 이때 흉형 대신, 잠깐만요. 축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북구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 자, 이때 흉형 대신 무나 카타노 오호 카미의 흉형 대신이 공녀들을 원했기 때문에 형원으로 하여금 흉형 대신을 받들도록 했다. 이는 즉 지금의 축자국에 있는 어사군 미츠 카히노키미의 선조이다. 그리고 3명의 여자를 데리고 진국 츠노쿠니의 무구에 도착했으나, 무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오사카 서부, 대판 서부 요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죠? 요 지역이 무구입니다. 자, 무구에 도착했으나 천황이 이미 죽어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대초류전에게 헌상했다. 이 여인들의 후손은 지금의 오이봉, 쿠레노 키누 누히와 무녹 의봉, 카야노 기누 누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일본 서기의 권10입니다. 권10의 응신천왕입니다. 응신천왕. 한자 원문이 어떠냐? 한자 원문은 어떠냐 하면은 예전천왕 응신천왕, 예전천왕 족중홍천왕 제4자야 모왈 기장족희존 천왕 이황후 지금 뭐냐 통가 걘가 모르겠다. 신라 진연 세차 경인 동 10인 12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그 응신천왕조 한번 읽어봤고, 오늘 내용은 사실 별 건 없었습니다. 그 정리하자면은 신공황후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백살인가에 죽은 이후에 응신천왕이 이제 그거에 올랐다라고 해서 하는데, 뭐 좀 볼만한 기록은 이제 가야 지역에 뭔가 반란이 있었던 것 같다. 가야 지역이나 아니면 가야 지역하고 그다음 백제하고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시대에. 그리고 백제 지역하고 그다음 백제하고 가야 사이, 백제하고 일본 사이에 이제 계속 밀접한 그런 관련들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이 신라를 막 깨우쳤다, 막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아마 윤색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큰 사건들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다음 권은 또 11권부터는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읽을 건데,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 서기 읽고 있고, 일본 서기는 아마 언제까지 읽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빨리 이것도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쉬다가 히어로즈 마이트 맥스 3 좀 하다가 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방송 종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매주 월요일 11시에 읽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